증인께서 이제 인사비서관실로 그 검증 보고서 송부되는 것 별개로 증인께서 후보자에 대한 검증 결과를 대통령이나 대통령 비서실장에게 직접 보고하시는 경우 있었습니까? 네, 있었습니다. 그 어떤 경우에 직접 보고하신 경우가 주로 있습니까? 청문직들이요? 청문직 경우에는 예. 보고 드린 경우가 있었습니다. 청문직은 항상 했다고 볼 수 있을까요? 아니면 아니요, 항상 하지는 않았습니다. 항상 하지는 않고. 네. 그럼 좀 이슈가 있는 분들일 때 언론의 주목도가 높을 때 뭐 그 정도로 이해할 수 있을까요? 네, 그렇습니다. 네. 예. 이건 이제 인사비서관실로 검증 보고서 가는 거랑 별개로 보고하셨다는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대통령이랑 비서실장 두 분한테 다 보고하신 거였어요? 절차는 그럴 것 같긴 한데요. 네, 가급적 비서실장께 먼저 보고 드리는 걸로 생각했는데 예. 대통령께서 사무실에 안 계실 경우도 많고 보고 일정이 좀 안 나오면 예. 사실 먼저 좀 보고 드리는 경우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예. 근데 누락되는 경우는 없었겠네요. 그럼 차후에라도 차후에도 말씀드리죠. 예. 그러니까 대통령한테 먼저 보고 있으면 비서실장 패스하면 안 네, 되니까 네, 네. 보고했다고 봐야 되는 거죠. 예. 인사비서관실로 이제 검증 보고서 송부되면 네. 인사위원회 개최돼 가지고 검증 결과를 이제 대통령 비서실장하고 대통령에게 보고하는 절차 진행되는 거 알고 있으시죠? 이 인사위원회라는 게 있었는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어떻게 됐냐면 그렇게 그 인사 검증 결과를 인사비서관실에 보내면 예. 인사비서관이 저한테 어느 날 연락이 옵니다. 예. 오늘 어디 보직 그 이제 인사 보고 갑니다. 예. 인사 보고 네, 갑니다. 네, 예. 합니다. 그러면 알겠습니다 하고 가면 그게 어떤 자리냐면 그 인사 대상자들 후보군하고 예. 후보군을 가지고 논의를 하는데 소관 수석님들하고 예. 그다음에 인사비서관, 공직기강비서관, 저희 근무할 때 인사기획관이 있었으니까 인사기획관 그리고 실장님 이렇게 모여서 그 대통령이 최종 의사결정 하는 거를 이제 저희가 보좌하는 그런 예. 보고 절차가 있었습니다. 그걸 이제 인사비서관은 이제 인사보고라는 명칭을 이제 사용했네요. 그 네, 제가 기억한 회의를. 네, 인사 보고 갑니다. 인사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러면 이제 통보받은 대상자 중에 검증의에서 특이사항이 있었던 사람들을 제가 미리 공부를 해서 갑니다. 예, 자료 알겠습니다. 가지고 공부해서 가서 그러면 현장에서 나이가 나오면 그 인사보고라고 네. 표현하는 인사검증 결과를 이제 논의하는 그 네. 회의에 증인도 항상 참석하셨습니까? 증인 임기 중에는? 네, 증인 참석하셨었고요. 예. 증인 때 이제 민정수석이 안 계셨었잖아요. 네. 예, 알겠습니다. 지금 39항 먼저 좀 물어보겠습니다. 그 방금 그 회의에는 비서실장은 꼭 참석하는 건가요? 네. 비서실장 꼭 참석하시고 외교안보 분야 인사 있을 때는 안보실장도 참석하십니다. 그 이제 뭐 여러 가지 인사 보고 내용을 이제 증인도 검토하고 가신다고 하셨는데 네. 그러면 이렇게 특이 사항들 아까 말씀하신 것 같은데 어떤 특이 사항들이 있을까요? 그러니까 검증 의견이 문제 없음으로 한 경우는 뭐 굳이 미리 살펴볼 필요 없고 다소 부담이나 부담으로 저희가 의견을 드린 경우에 저희가 그런 판단을 한 이유가 뭐였는지 다시 보낸 지 꽤 시간이 경과한 뒤에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다시 그것들 다시 살펴보고 자료도 가져갔습니다. 그 아까 대답하신 것 중에 보면 이제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의 이제 뭐 관련해서 증인 입장에서 뭐 견제 균형의 입장에서 새로 창설한 걸로 네. 이해한다 이렇게 말씀하셨던 것 같아요. 그런 입장이면 사실은 이제 뭐 인사정보관리단을 거쳐서 뭔가 절차가 진행되는 게 적절하다고 보시는 입장이실 것 같은데. 그 민정수석실에 있을 때는 우리가 특정 사실을 확인하고 사실을 누락해도 누가 뭐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근데 인사정보관리단이 1차 검증을 하게 되면 인사정보관리단이 확인한 사실을 저희가 못 본 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저는 그 부분에서 가장 중요한 견제와 균형이 이루어질 수 있는 체대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근데 뭐 이제 그렇게 되면 이 사건이 문제되는 건 인사정보관리단을 거치고 여러 가지 뭐 국정원이나 경찰 쪽에 확인한 절차 이게 이제 정형적인 절차인데 절차 약간 변형이 됐을 때 뭔가를 생략하거나 거치지 않았을 때 그런 것도 인사회의에서 보고하는 대상인 특이사항에 포함될 수 있습니까?
그렇게 보고드린 적 없습니다. 어떤 절차를 생략했다든지 네, 그런 걸 보고한 적은 없습니다. 네. 네, 다음 질문하시죠. 예. 저기 그 명칭을 이제 저도 이제 인사위원회, 인사보고 여러 가지 용어가 나오더라고요. 증인들께서 그렇게 표현하시는데 네. 39항입니다. 정무수석 이제 홍철호 정무수석 증언을 들어보니까 인사검증 절차 이후에 그 홍철호 정무수석도 이 회의 이름은 잘 모르는 것 같아요. 잘 정확하게 모르는 것 같은데 인사검증 절차 이후에 인사비서관이 후보자에 대한 인사검증 결과를 정리한 문건을 작성해가지고 인사위원회 참석자들에게 배포를 한 후에 그 인사검증 결과에 대해서 논의를 한 기억이 있다라고 증언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홍철호 정무수석 증언하신 게 증인이 방금 말씀하신 그 인사보고를 이해할 수 있는 겁니까? 조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 이제 부처 인사의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그 논의된 건 실장급, 고위공무원단 가급, 예. 예외적으로는 뭐 나급도 가끔 옵니다만 고위공무원단 가급이 이제 그런 보고의 대상이기 때문에 네. 고위공무원단 가급은 고위공무원단 나급이 승진하면 가는 거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후보군이 많지가 않습니다. 예. 그러면 그 중에서도 또 연차나 아니면은 경력에 비추어서 특정 실장 보직으로 갈 수 있는 사람은 뭐 많아봐야 3명, 예. 총에 2명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저희가 그 대상자들을 미리 검증을 한 의견이 가거든요. 예. 그러면 그 보고용 서면에는 후보자들이에 대한 내용과 그 프로필들이 다 나오고 예. 거기에 검증 의견이 이제 들어가 있는 예. 경우가 있습니다. 예. 그러면 이제 그거를 보면서 이제 대통령께서 예를 들어서 여기는 누가 1순위냐? 그럼 1순위가 있는데 1순위인데 왜 다소 부담이냐? 그러면 공직기강 비서관이 설명해봐. 그러면 이런 점에서 다소 부담 의견을 냈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 수석님 소관 부처 이 해당 부처에 대한 수석님들하고 뭐 실장님하고 이렇게 논의가 됩니다. 그래서 이 정도 흠의 뭐 임명에 어려운 흠결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뭐 아니면 그럼 저도 의견 내봐 그러면 저도 뭐 그렇게 생각합니다라고 할 때 있거나 아니면 이거 조금 더 제고하시는 게 어떤가 이렇게 할 때도 있고 그렇게 의견이 모아져서 1순위가 다소 부담이라도 임명한다 하는 결정하실 때도 있고 그럼 2순위로 간다 할 때 있고 다시 후보군 추려서 다시 한번 보자 할 때도 있고 예. 부처 인사를 예로 들어서 말씀드리면 이제 그런 형식으로 진행됐습니다. 예. 그러면 이제 예컨대 청문직이나 비청문직 정도로 중요직이도 네. 다소 부담 이런 의견 정도는 있었을 것 같은데 그때도 같은 방식으로 논의된 겁니까? 제가 청문직이 그렇게 여러 명의 수석이 계신 데서 논의된 적은 거의 없는 것으로 기억합니다. 네. 근데 이제 네. 이 절차는 거쳐야 되는 거잖아요. 인사비서관이 그 네. 인사 검증 결과를 네. 검증 보고 인사비서관이 검증 보고서 봤잖아요. 그 네. 공직경 비서관실로부터. 그럼 인사비서관이 이 검증 결과를 보고하는 절차. 그러니까 대통령하고 대통령 비서실장, 그다음에 소관 수석 등이 있는 자리에 지금 책자 같은 걸 검증 결과를 정리한 문건 지금 홍철호 네. 수석께서는 책자라고 표현하셨거든요. 왜냐하면 이제 좌우로 넘기는 형식으로 철을 해서 가져오니까 그걸 아마 예. 책자라고 아, 말씀하신 예.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절차를 거치는 건 맞잖아요. 네. 하지만 그것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 부처, 예. 그다음에 이제 위원회, 예. 그다음에 이제 그 산하기관 예. 이런 것들이 대부분이고 사실 청문직은 고도의 정무적인 판단으로 이루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러다 보니까 사실 저도 인사비서관한테 가기 전에 이건 좀 어렵다라든지 이거 한 번 더 고민하실 것이 필요하다 네. 그러면 저 미리 보고 드린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그럼 애초에 그런 보고 자리에 올라가지도 않은 경우도 많고요. 그럼 보고 자리에 그 지금 이 표현 그 회의를 증인께서도 인사 보고라고 증인께서도 이 표현을 하시는 네, 회의입니까 그게? 네, 그럼 인사 보고에 청문직 비청문직도 올라가는 경우가 있을 것 아닙니까? 비청문직은 이제 차관급은 예. 당연히 올라가는데 예. 제가 청문직이 올라갔던 기억은 거의 없습니다. 예. 그럼 네. 청문직 같은 경우는 워낙 정무적인 워낙 정무적인 판단이니까 판단이고 또 인사 비밀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예. 그 장관 후보가 막 노출이 되거나 하는 것은 예. 굉장히 큰 부담이기 때문에 예. 인사 후보자 본인으로서도 어떻게 보면 굉장히 민감한 문제라 예. 그 부분은 가급적 내밀하게 진행했습니다. 예. 그러면 그 청문직은 아까 말씀하신 표현이 인사보고 표현하셨는데 인사보고 절차를 안 거치고 진행하는 건가요?
그것이 꼭 소관,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청문직은 어차피 뭐 아시겠지만 인사라는 것이 굉장히 큰 넓은 재량권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대통령께서 국무위원 후보자들을 선정하실 때 당신께서 스스로 결정하실 수도 있고 실장의 정무적 의견을 들으실 수도 있고 수석께 이 분야에서 리더십이나 지식을 갖고 있는 분이 누군지 물어보실 수도 있고 이제 그런 과정을 거칠 이제 추측입니다만 거쳐서 저희에게 검증을 지시하시는 것이다 보니 이 부분을 다시 여러 명이 있는 그런 자리에 올려서 저는 할 필요성이 없었다고 지금 돌이켜 생각을 하고 그리고 돌이켜 보니 청문직이 그런 자리에 올라가서 논의된 기억도 저는 거의 없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결국은 제가 별도로 인사 보고 그 검증 결과를 따로 보고 드리거나 아니면 인사 비서관실에 가서 그 부분이 정리가 돼서 저렇게 임명되는구나 알거나 하는 그런 경우가 보통이었던 것으로 제가 생각이 됩니다. 특검에서는 아까 인사위원회라고 표현하셨고요. 제가 인사위원회라고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는 인사보고라는 표현을 하셨고 네. 그게 이제 여러 명이 모여서 이렇게 논의하는 네. 그걸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그럼 결국은 정리해 보면 청문직의 경우는 그렇게 여러 사람이 모여서 논의하는 절차를 거치지 않고 진행되었다고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대체로? 예. 제가 사실 뭐 기간 동안 굉장히 여러 차례 인사보고가 있었고 인사 대상자도 워낙 많았기 때문에 제가 구체적으로 기억은 나지 않습니다만 인사보고 자리에서 논의를 했던 것은 거의 대부분 비청문직 이하의 직위였던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저희 입장에서는 이제 청문직 정도는 여러 가지 이제 검토 재량이라든지 이런 게 넓기 때문에 이런 걸 고려해서 다양하게 의견을 물어보고 이렇게 해서 선정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대통령의 어떤 정무적 판단이 어떻게 보면 1번 본인의 정무적 결단을 이행하셔야 될 국무위원들을 선정하시는 거니까 저희의 그 다른 참모들의 의견을 어떤 방식으로 취합하시는지 잘 모르겠지만 결국은 대통령의 의사결정이 제일 중요하다. 전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다음 질문하시죠. 증인 그러면 지금 청문직이라고 했을 때 아마 국무위원을 위주로 생각하게 되는 건 맞는 것 같은데 네네. 증인께서 근무하시는 동안 그 대법관, 헌법재판관 같이 이분들도 지금 청문직이거든요. 네네. 국회 청문을 네네. 거쳐야 되니까 네. 대법관이나 헌법재판관 인사도 있었습니까? 증인 계시는 동안? 네, 네 있었습니다. 그분 어떤 그러니까 기억나는 거는 예, 지금 대법원장님 예. 인사 있었고 헌법재판관 두세 분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럼 그분들은 이제 그 통상적인 국무위원이라는 정무직과는 좀 다르잖아요. 예, 그분들에 대해서는 인사보고 했습니까? 인사보고 자리 없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인사보고 자리가 없었던 네, 것 같다고요? 네, 네. 없었던 걸로 기억하신다. 예, 예. 예. 그럼 인사보고라는 거는 형식을 보면은 여러 사람 아까 말씀하셨듯이 대통령, 그다음 비서실장, 그리고 증인, 인사비서관, 그다음 소관, 수석 네. 등 모여서 이제 논의하는 거잖아요. 인사 네. 검증 결과를. 네. 그럼 그 형식적으로는 그렇게 되는데 만약에 청문직이라고 해서 인사보고라는 그 형식을 갖추진 않았을 때 당연히 증인이나 인사비서관이 검증 결과를 비서실장하고 대통령한테 보고는 해야 되잖아요. 검증 결과를. 개별적으로 보고를 한 걸로 이해하면 됩니까? 제가 회의가 보고한- 아니고. 제가 보고한 적도 있고 예. 또 인사비서관께서 보고한 적도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예, 그러니까 알겠습니다. 이게 이 인사 절차라는 게 막 법에 뭔가 막 절차적으로 하도록 뭐 검찰총장이나 우리 대법관님들처럼 추천위원회가 구성돼서 하는 경우는 모르겠습니다만 다른 경우에는 내부 인사 절차가 뭔가 법적으로 막 이제 꼼꼼히 정해져 있다기보다는 다양하고 유연하게 진행됐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37항, 38항, 40항 생략하겠습니다. 41항입니다. 증인은 이제 그 공직기강 비서관실에서 인사비서관실로 검증 보고서가 송부된 이후에 이제 증인의 최종 결재 받은 거죠. 증인 최종 결재 이후에 누군가로부터 검증 보고서의 그 의견 수정하라는 요청이나 지시 받으신 적 있습니까? 그 인사비서관실과 네. 가끔 협의를 합니다. 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저희가 징계 경력 이런 부분이나 예. 이런 부분을 가지고 그 다소 부담을 냈는데 인사비서관실에서 이 징계 경력 때문에
지난번 승진해서 한번 누락시켰어요. 이번에는 한번 이미 불이익 받았기 때문에 문제 없음 의견이 가능하실지요라고 이렇게 옵니다. 그러면 저희가 사실 확인해가지고 그런 부분은 반영을 해서 다시 예. 보내주기도 했습니다. 예, 인사비서관실에서 그런 구체적 사유를 들어서 요청한 것 이외에 다른 부처나 누군가로부터 의견 수정 요청 지시 받으신 적 있습니까? 인사비서관 이외에. 없습니다. 예, 사실 비형입니다. 공직기강 비서관실에서 2023년 12월경 인사정보관리단의 전 국방부 장관인 이종섭 호주 대사 후보자에 대한 인사검증 의뢰한 적 있죠. 네, 있습니다. 이에 인사정보관리단이 2023년 12월 15일부터 2024년 1월 8일까지 이종섭에 대한 인사검증 실시했다고 하고요. 2024년 1월 8일부터 2024년 1월 8일에 그렇죠. 인사검증을 1월 8일까지 했고 2024년 1월 8일에 검증보고서 상세본 요약본 등 공직기강 비서관실로 송부한 사실이 있습니까? 제가 구체적인 날짜들은 기억하지 못하겠습니다. 예, 근데 이런 사실이 있었던 건 맞습니까? 그러니까 인사 검증을 예. 저희가 진행한 것은 맞는데 예, 당시에 어느 정도 기간이 걸렸는지는 제가 예, 기간은 기억하지 모르시겠고요. 못합니다. 예, 그러니까 인사정보관리단에 인사검증 의뢰하셨고 그 결과 회신 받으신 건 맞죠? 이종섭에 대해서. 조사할 때 보니까 조사받을 때 제시받은 자료로 보니 그렇게 돼 있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